그날 밤 마을을 감싼 안개는 단순한 습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년 역사의 당산나무를 조롱하듯 춤추는 검은 그림자였고,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허주신의 비릿한 숨결이었다. 스카이뷰 레지던스. 옥상에서는 광기에 찬 웃음과 함께 사악한 살구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오래된 나무의 생명력의 빨아들이려는 검붉은 불꽃이 하늘을 갈랐고, 그 아래 마을의 마지막 만신인 할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영적인 방패를 펼쳤다. 지혜야, 너는 살아서 이 마을을 지켜야. 할머니의 비명은 채 끝나기도 전에 검은 불꽃 속에 사라졌다. 그 순간 지혜의 몸속에서 거대한 힘이 폭발했고, 죽어가는 당산나무는 영적인 화염에 휩싸여 다시 타올랐다. 하지만 스카이뷰 레지던스는 다른 불꽃에 잠식당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다. 욕망으로 쌓아놓 올린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검고 차가운 저주의 불꽃이었다. 과연 그날 밤 안개 속에서 무엇이 죽고 무엇이 태어났을까? 그리고 지금 그 잿더미 위를 떠도는 안개는 누구의 원한을 품고 있는가? 서울의 빽빽한 아파트 숲 사이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이지혜는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주말을 맞아 고향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지혜에게 고향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었다. 그녀의 조상 대대로 마을을 지켜온 당산나무와 그 당산나무의 기운을 이어받은 무속인 집안의 피가 흐르는 곳. 하지만 지혜는 그런 부담스러운 운명을 애써 외면하며 서울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을 빼자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현대적인 건물들은 사라지고 푸른 산과 낡은 주택들이 듬성듬성 나타났다. 지혜의 마을은 수려한 산세에 둘러싸인 아늑한 곳이었다. 특히 마을 입구에 우뚝 솟은 거대한 당산나무는 수백 년 된 아름드리나무로 마을의 상징이자 수호신이었다. 어릴 적부터 그 나무 아래에서 뛰어놀았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제사를 지내던 기억이 생생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어김없이 당산나무의 웅장한 실루엣이 그녀를 맞았다. 하지만 오늘따라 나무의 기운이 어딘가 불안하게 느껴졌다. 평소라면 굳건하고 편안한 에너지가 느껴져야 할 곳인데 마치 차가운 강철 같은 낯선 기운이 섞여 있는 듯했다. 지혜는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불길함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남들보다 영적인 기운을 예민하게 감지하는 편이었지만 애써 무시하며 살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오늘 고향은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기운을 드러내고 있었다. 할머니 집 때문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는 마당에 나와 서성이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고 지혜를 보자마자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왔느냐, 지혜야. 너도 느끼지? 마을이 뭔가 이상해. 할머니는 다 낡은 무당복 위에 덧저고리를 걸치고 있었다. 평생 마을의 만신, 완신으로 살아온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다. 할머니,
또 무슨 걱정거리 있으세요? 제가 보기엔 늘 같아 보이는데요. 지혜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아니다, 지혜야. 이번엔 달라. 당산 할매, 당산나무를 의인화한 표현의 기운이 희미해지고 있어. 그리고 저기 좀 보거라.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마을 외곽의 높은 언덕배기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거대한 회색빛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다. 통유리로 된 외벽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주변의 자연 경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모습이었다. 바로 스카이뷰 레지던스라는 이름의 오피스텔 단지였다. 서울에서 잠시 내려온 지혜도 언뜻 소식은 들었지만 직접 보니 그 위압감이 상당했다. 저게 대체 뭐예요? 으스스하게 왜 저런 걸 지었어요? 지혜가 물었다. 모르겠다. 뜬금없이 저렇게 크게 건물을 짓더니 이상하게 사람들의 왕래도 적고 밤만 되면 저기서 이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와 마을의 영맥을 갉아먹는 은듯한 흉측한 상처 같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다. 지혜는 할머니의 말을 처음에는 개발에 대한 막연한 불만으로 여겼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다들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지혜는 기묘한 현상들을 직접 겪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갑자기 짙은 안개가 마을을 휘감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개는 스카이뷰 레지던스와 당산나무 주변에만 유독 짙게 끼어 있었고 마을 다른 지역은 비교적 맑았다. 마치 두 공간을 잇는 거대한 회색 장막 같았다. 안개는 차갑고 습했으며 지혜에 살갗에 닿을 때마다 불쾌한 끈적임을 남겼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지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평소 같으면 밭에서 농사를 짓거나 마실을 나와 웃고 떠들던 이웃들이 하나같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고 쉽게 짜증을 내는 듯했다. 지혜가 인사를 건네도 건성으로 대꾸하거나 아예 시선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심지어 마을 회관 앞에서는 사소한 일로 이웃 간에 고성이 오가는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다. 평화롭던 마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날카롭고 거칠게 변해돼 버린 것이다. 지혜는 할머니의 말이 단순한 노파의 푸념이 아님을 직감했다. 스카이뷰 레지던스가 들어선 이후 이 마을에는 분명 무언가 불길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백 년간 마을을 지켜온 당산나무와 그 나무의 기운을 잠식하려는 미지의 존재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을은 눈에 띄게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평온했던 일상은 사소한 마찰과 불신으로 얼룩졌고 활기 넘치던 분위기는 어딘가 모르게 침울하고 불안정한 기운으로 대체되었다. 지혜는 매일 아침 마을을 돌며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그 변화를 더욱 강하게 느꼈다. 지혜야, 요즘 우리 아버지가 자꾸 기침을 하고 밤에 잠을 못 주무셔. 병원에 가봐도 딱히 큰 병은 없대는데 이장님, 댁 막내딸도 얼마 전부터 이유 없이 열이 나고 바칠하다가 쓰러졌지 뭐야. 새벽마다
구급차가 마을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니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어. 이웃들은 지혜에게 저마다의 불안과 걱정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겠거니 했던 일들이 이제는 거의 매일같이 들려오는 소식이 되어버렸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병색이 짙어졌고 눈빛에는 불확실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평생 건강하게 바티를 하던 노인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젊은 사람들도 원인 모를 무기력증에 시달렸다. 지혜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마당에 앉아 먼 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어진 근심으로 가득했다. 할머니, 정말 이상해요. 마을 사람들이 다들 아프고 서로 싸우고 스카이뷰 레지던스가 생기고 나서부터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저 흉측한 건물이 마을의 기운을 빨아들이고 있어. 특히 우리 당산 할매의 기운을 훼손시키고 있단 말이야. 지혜는 당산나무가 걱정되어 할머니와 함께 나무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을 입구에 웅장하게 서 있는 당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 불안한 기운은 더욱 명확하게 느껴졌다. 나무의 잎사귀는 예전처럼 싱그럽지 않았고 굵은 가지에는 군데군데 마른 껍질이 벗겨져 있었다. 할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나무 아래에 앉아 기도를 시작했다. 낮은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다. 지혜도 옆에서 조용히 할머니를 지켜봤다. 평소라면 할머니의 기도 소리에 맞춰 당산나무에서 느껴지는 영적인 울림이 있었을 텐데 오늘은 아무런 반응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나무가 깊은 잠에 빠진 듯 혹은 지혜는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할 불길한 상상을 했다. 기도를 마친 할머니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다. 안 된다, 지혜야. 당산 할매가 답을 주지 않아. 내 기도가 닿지 않는 것 같구나. 어쩌면 힘이 너무 약해지신 것일 수도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지혜는 마을의 작은 슈퍼에 들렀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는 지혜의 어릴 적부터 봐온 친근한 이웃이었다. 아주머니는 지혜에게 음료수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지혜야, 너도 알지? 저 스카이뷰 레지던스 말이야. 아주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다. 밤마다 이상한 사람들이 오가. 다 외지인들이야. 술이랑 초랑 향 같은 것만 잔뜩 사가. 매일같이 수십 개씩. 처음엔 뭐하는 곳인가 싶었는데 며칠 전부터는 새벽에 쿵쿵거리는 소리랑 알 수 알 수 없는 노랫소리 같은 게 들리기도 해. 마치 굿이라도 하는 것 같아. 지혜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의 경고와 자신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굿. 그것도 밤마다 외지인들이 와서 당산나무 근처에 있는 그 흉물스러운 건물에서. 굿이요, 여기서요. 지혜가 되물었다. 쉿. 조용히 해. 다른 사람들 들을라.
나도 뭐하는 굿인지는 모르겠어. 그냥 자기들끼리 복을 빈다고 하던데. 근데 이상하게 저기 다녀간 사람들 중에 몇몇은 또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픈 사람이 나았다는 소문도 돌고 말이야. 아주머니의 마지막 말은 지혜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아픈 사람이 나았다고. 당산 할매의 기운이 약해지고 마을 사람들이 병들어 가는데 저 수상한 곳을 다녀온 사람들은 나아지고 있다고. 지혜는 알 수 없는 혼란과 함께 더욱 깊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녀는 밤중에라도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마을의 온인 모를 죽음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지혜의 마음속 불안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온 이장님이 갑작스럽게 쓰러져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다. 마을은 이제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할머니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혜야,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마을이 다 죽어나갈 것이야. 당산 할매도 더는 힘을 쓸 수 없을 만큼 약해지셨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그녀는 지혜의 손을 잡고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네가 가서 저 스카이뷰 레지던스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곳의 기운이 너무도 사악하여 내가 직접 들어가기엔 역부족이다. 너는 아직 영적인 힘이 온전히 깨어나지 않았으니 오히려 그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게다. 지혜는 망설였다. 두려움이 앞섰지만 할머니의 단호한 모습과 죽어가는 마을을 보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알겠어요, 할머니. 제가 밤에 몰래 가볼게요. 그날 밤 달 없는 어둠이 마을을 집어삼켰다. 짙은 안개는 스카이뷰 레지던스 주변에만 유독 끈질기게 머물러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빛들이 깜빡거렸다. 지혜는 어두운 옷을 입고 손전등 하나만 든 채 할머니 집을 나섰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스카이뷰 레지던스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으스스했다. 주변에 가로등 하나 없어 시야가 극도로 제한되었고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유령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한참을 걸어 오피스텔 단지 근처 언덕배기에 다다랐다. 언덕 위에서는 단지의 내부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지혜는 낮은 수풀 속에 몸을 숨기고 스카이뷰 레지던스를 주시했다. 건물은 외부는 모두 불이 꺼져 있었지만 최상층인 옥상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슈퍼 아주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알 수 없는 소리가 어둠 속을 가르고 들려왔다. 쿵쿵쿵. 규칙적인 북소리와 함께 기묘한 음정의 노랫소리 혹은 주문을 외우는 듯한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지혜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옥상 쪽을 응시했다. 통유리, 외벽 너머로 어른거리는 그림자들이 보였다. 잠시 후 옥상으로 이어지는 문이 열리며 몇 명의 사람이 밖으로 나왔다. 모두 검은색 도포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옥상 중앙에 모여들더니 무언가를 놓고 둘러쌌다. 이내
본격적인 의식이 시작되었다. 옥상 중앙에는 제단 같은 것이 차려져 있었고 그 위에는 촛불 수십 개가 일렁이며 기이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촛불 사이로는 향연기가 피어올라 마치 거대한 뱀처럼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들은 제단 주위를 돌며 북을 치고 아까 들었던 섬뜩한 주문을 합창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격렬했고 몸을 비틀고 팔을 뻗는 모습은 마치 광기에 사로잡힌 듯 보였다. 지혜는 그들의 의식 방향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그들은 제단을 당사는 나무가 있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있었다. 마치 당산나무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듯이. 지혜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의식에서는 강력하고 사악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복을 비는 굿이 아니었다. 분명 파괴적이고 악의적인 의식이었다. 마치 당산나무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그 위에 저주를 퍼붓는 듯한 느낌이었다. 지혜의 머릿속에 할머니의 말이 맴돌았다. 마을의 영맥을 갉아먹는 듯한 흉측한 상처 같구나. 그들의 의식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나무를 죽이고 마을의 영적인 균형을 파괴하려는 명백한 공격이었다. 지혜는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끔찍한 에너지를 더 이상 견딜 수는 없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황급히 언덕을 내려왔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을 듯 뛰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마을은 지금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어둠의 세력에 의해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었다. 새벽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할머니를 깨워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할머니, 제가 봤어요. 옥상에서 그들이 당산나무 쪽으로 제단을 차려놓고 이상한 굿을 하고 있었어요. 복을 비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저주를 거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흥분과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지혜의 말을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점차 날카로워졌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살구스 에샤 굿이구나. 마을의 수호신을 죽이고 악한 기운을 퍼뜨려 마을을 자신들의 소굴로 만들려는 사악한 굿이다.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살굿이라는 단어는 지혜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히 무서운 굿이 아니라 명백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의식이었다. 할머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당장 저 사람들을 막아야 하잖아요. 지혜가 다급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그래, 막아야지. 더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당장 저들을 찾아가서 굿을 멈추라고 경고해야겠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오랜만에 무당복을 제대로 차려입고 지혜와 함께 스카이뷰 레지던스로 향했다. 낮이 되자 오피스텔은 어제의 기이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평범한 건물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혜는 여전히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갑고 불길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오피스텔 로비에 들어서자 인적 없는 내부는 기묘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로비 안쪽에서 걸어 나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세련된 용모를 지녔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서늘하고 냉정했다. 그가 바로 스카이뷰 레지던스의 소유주이자 개발자인 김민준이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김민준은 겉으로는 정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당당하게 김민준을 응시했다. 우리는 이 마을의 만신과 그 후예다. 당신이 어젯밤 옥상에서 행한 사악한 의식을 당장 멈추시오. 그 굿은 이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 할매의 기운을 해치고 마을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것이오. 김민준은 할머니의 말을 듣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당산 할매라니. 아직도 그런 미신을 믿는 분들이 있군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리고 여기가 어딥니까? 제 사유지입니다. 제 땅에서 제가 뭘 하든 당신들이 무슨 상관입니까? 낡은 미신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마십시오, 노파.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이 사람은 당신이 하는 짓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오.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오. 할머니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김민준은 코웃음을 쳤다. 하늘의 벌. 웃기는군요. 저는 그저 제 사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네들이 섬기는 낡은 나무 따위가 제 앞길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 나무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질 겁니다. 더 강력한 존재가 이 마을에 들어섰으니 말이죠. 그의 마지막 말에 지혜는 소름이 돋았다. 더 강력한 존재라니 대체 무슨 의미일까? 할머니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민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광기와 사악함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들을 필요도 없겠구나. 하지만 명심하시오. 이 마을의 수호신은 당신 같은 사악한 존재에게 쉽게 무릎 꿇지 않을 것이오. 두고 보시오. 당신의 만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야. 할머니는 격분한 채 김민준에게 경고를 던지고는 지혜의 손을 이끌고 오피스텔을 나섰다. 김민준은 뒤돌아서는 할머니와 지혜의 등을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승리감이 가득했다. 할머니와 지혜는 참담한 마음으로 마을로 돌아왔다. 첫 대면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김민준의 오만함과 그가 숭배하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불길한 예감은 지혜의 마음속에 더욱 깊은 공포를 심어주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의적인 힘을 사용하여 마을을 파괴하려는 세력이었다. 김민준과의 대면은 할머니와 지혜에게 좌절감만 안겨주었다. 그들의 경고는 조롱당했고 악의적인 힘은 더욱 노골적으로 마을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욱 큰 절망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찾아왔다. 할머니와 지혜는 김민준의 굿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애썼지만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만신님,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당산나무에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었어요. 맞아요. 맨날 빌어봐야 아프기만 하고 되는 일도 없었는데 저 스카이뷰 레지던스에 가서 빌었더니 아프던 허리도 낫고 바틸도 잘 되더라고요. 김 이장님, 따님도 그쪽에서 기도하고는 감쪽같이 열이 내렸다는 소문이 돌아요. 여기가 훨씬 용한가 봐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지혜와 할머니를 충격에 빠뜨렸다. 김민준이 숭배하는 허주신 액슈 주샨, 즉 실체 없는 잡귀가 강력한 힘을 얻어 신격화된 존재, 이 마을 사람들의 믿음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다. 과거에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스카이뷰 레지던스를 찾아가 김민준 일당이 행하는 기묘한 의식에 참여한 후 거짓말처럼 병이 낫거나 재물이 들어오는 경험을 한 것이다. 지혜는 혼란스러웠다. 허주신이 아무리 강력하다 한들 마을을 수백 년간 지켜온 당산나무의 수호신보다 강력할 리 없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득과 즉각적인 치유에 현혹되어 자신들의 오랜 신념을 버리고 허주신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김민준 일당은 마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접근하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는 척하며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마치 사교 집단처럼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허주신의 추종자가 되어갔다. 할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당산나무와 마을 사람들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은 그녀에게 너무도 컸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한순간의 이득에 눈이 멀어 수백 년의 믿음을 저버리다니. 할머니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지혜와 할머니는 이제 마을에서 이방인이 되어버렸다. 이웃들은 그들을 경계하거나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했다. 심지어 당신네들의 낡은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았다며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혜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저 허주신이라는 것이 대체 얼마나 강력하기에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변화시킨단 말인가. 할머니는 지혜에게 허주에 대해 설명했다. 해어주는 원래 미약한 잡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간의 간절한 염원, 특히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염원을 먹고 자라나면 그 힘이 무한히 커질 수 있다. 심지어는 조상신이나 동자신 같은 정령들을 능가하는 허주신으로 거듭날 수도 있지. 저 김민준이라는 자는 단순한 무당이 아니다. 강력한 허주신을 모시고 그 힘을 이용하여 이 마을을 장악하려는 악마와 같은 자야. 지혜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졌다. 허주신은 단순한 귀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어두운 욕망과 결합하여 무한한 힘을 얻는 살아있는 악의 결정체였다. 그리고 그 악은 지금 이 마을을 숲으로, 그리고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나무를 서서히 죽여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배신감과 허주신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할머니와 지혜는
고립되었다. 당산나무의 기운은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었고 마을의 영혼은 허주신이의 검은 그림자에 갇혀버렸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되돌릴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모든 것을 걸고 이 사악한 존재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 하지만 그 싸움은 너무도 거대하고 승산이 없어 보였다. 마을 사람들이 허주신에 대한 맹신에 빠져들고 당산나무의 기운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며 할머니와 지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허주신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고 마을 사람들의 탐욕과 욕망을 먹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허주신이 단순한 잡귀가 아니라 인간의 어두운 면을 자극하여 신격화된 파괴적인 존재임을 확신했다. 할머니는 굳은 결심을 한 듯 지혜를 불렀다. 지혜야, 이대로 두면 마을은 물론이고 당산 할매까지 소멸하고 말 것이다. 저 악마 같은 허주신을 막으려면 마지막 방법을 써야 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방법이요. 그게 뭔데요, 할머니? 위험한 건 하지 마세요. 지혜는 불안감에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나는 이 마을의 만신이다. 내 몸과 영혼을 바쳐 당산 할매의 힘을 일깨우고 허주신을 봉인해야 한다. 어쩌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겠지. 할머니의 말에 지혜는 충격을 받았다. 안 돼요, 할머니. 그럼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제가 대신할게요. 아니다, 지혜야. 너는 아직 어리다. 이 싸움은 내 대에서 끝내야 해. 너는 살아남아 이 마을의 명맥을 잇고 당산 할매의 기운을 다시 세워야 한다. 할머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듯 듯하였다. 할머니는 오랜 시간 동안 잠겨있던 보물 상자에서 낡고 빛바랜 무구, 우주들을 꺼냈다. 방울, 부채, 그리고 영험한 기운이 서려있는 칼. 그녀는 지혜에게 그 무구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사용법을 가르쳤다. 오늘 밤이다. 그들이 살굿을 가장 강력하게 행할 보름달 뜨는 밤. 그때 우리는 당산나무로 가서 우리의 마지막 의식을 시작할 것이다. 그날 밤 검푸른 하늘에는 보름달 대신 희미한 반달만이 떠 있었다. 하지만 스카이뷰 레지던스 주변에는 어김없이 짙은 안개가 자욱했다. 지혜와 할머니는 조용히 당산나무 아래로 향했다. 나무는 이제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다. 잎사귀는 시들고 가지는 앙상하게 말라붙어 있었으며 흉측한 검은 그름 같은 것이 나무 껍질을 뒤덮고 있었다. 당산나무 아래에 도착하자 지혜는 스카이뷰 레지던스 옥상에서 흘러나오는 강렬한 악의 기운을 느꼈다. 옥상에서는 김민준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미 광기에 휩싸인 채 살굿을 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검은 도포를 입고 촛불이 타오르는 제단 주위를 맴돌며 마치 악마에게 영혼을 바치는 듯한 섬뜩한 춤을 추고 있었다. 김민준의 얼굴은 황홀경에 빠진 듯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눈은 승리에 대한 맹목적인 갈망으로 번득였다. 저들을 막아야 해. 지혜야, 준비됐느냐? 할머니는 비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이 심장을 짓눌렀지만 할머니의 결연한 모습과 죽어가는 당산나무를 보자 물러설 수 없었다. 네, 할머니. 준비됐어요. 할머니는 낡은 무구들을 꺼내 제단을 차리고 당산나무를 향해 절을 올렸다. 이내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어둠 속을 가르고 울려 퍼졌다. 그녀는 당산나무의 수호신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빌고 죽어가는 나무의 영혼을 일깨우려 했다. 지혜는 할머니 옆에서 그녀의 지시에 따라 무구들을 잡고 집중했다. 밤 공기는 싸늘했고 스카이뷰 레지던스 2와 당산나무 사이의 공간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의 줄다리 기장으로 변하고 있었다. 빛과 어둠, 전통과 사악함, 그리고 삶과 죽음의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지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이 모든 것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밤 이 싸움이 끝나면 마을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자 당산나무 주변의 공기는 급격히 요동쳤다. 낡은 무구에서 푸른 빛이 희미하게 피어올랐고 할머니의 몸에서는 노쇠했지만 강렬한 영적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방울을 흔들고 부채를 휘두르며 쇠약해진 목소리로 당산 할매를 일깨우는 주문을 외웠다. 지혜는 할머니 옆에서 그녀의 지시를 따르며 자신의 영적인 감각을 총동원해 당산나무의 미약한 생명력을 느끼려 애썼다. 그 순간 스카이뷰 레지던스 옥상에서 더욱 강력한 악의 기운이 폭발했다. 김민주는 광기에 찬 웃음을 터뜨리며 제단 위에 무언가를 던져 넣었다. 이내 제단에서는 검붉은 불꽃이 솟아올랐고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촉수처럼 당산나무를 향해 뻗어 나갔다. 하찮은 낡은 나무 따위가 어딜 감히. 너희 수호신은 이제 끝이다. 허주신의 위대한 힘 앞에 무릎 꿇어라. 김민준의 목소리는 밤하늘을 갈랐고 그의 눈은 완전한 승리에 대한 맹목적인 확신으로 번뜩였다. 검붉은 불꽃이 당산나무를 덮치려는 순간 할머니는 몸을 던지듯 앞으로 나섰다. 안 된다. 당산 할매를 건드리지 마라. 그녀는 온몸의 기운을 끌어모아 마지막 힘을 쏟아냈다. 할머니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강력한 영적 에너지는 거대한 방패를 형성하여 검붉은 불꽃을 막아냈다. 지혜는 할머니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몸은 마치 촛불처럼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다. 할머니, 안 돼야 돼요. 지혜가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지혜야, 너는 살아서 이 마을을 지켜야 당산 할매의 기운을 다시. 할머니의 말은 점점 희미해졌고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빛도 서서히 꺼져갔다.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지혜를 당산나무 쪽으로 밀쳤다. 그 순간 검붉은 불꽃이 방패를 뚫고 할머니의 몸을 덮쳤다. 할머니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마치 재가 되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의 희생은
당산나무와 지혜에게 마지막 방어막을 제공했다. 할머니의 희생을 목격한 지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엄청난 책임감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녀의 몸속에서 잠재되어 있던 영적인 힘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지혜는 할머니가 남긴 무구들을 움켜쥐었다. 낡은 부채와 방울, 그리고 영험한 칼이 그녀의 손에서 강력한 빛을 발했다. 지혜는 쓰러져가는 당산나무를 바라보며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이 마을을 지켜야 당산 할매의 기운을 다시. 그녀는 눈을 감고 온 마음을 다해 당산나무와 교감하려 했다. 죽어가는 나무의 영혼에 자신의 모든 영역을 불어넣었다. 그러자 당산나무의 앙상한 가지에서 희미한 푸른빛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빛은 점점 강렬해졌고 이내 나무는 마치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물리적인 불이 아닌 순수한 영적인 불꽃이었다. 당산나무의 수호신이 지혜의 간절함과 할머니의 희생으로 마침내 다시 깨어난 것이다. 동시에 스카이뷰 레지던스 옥상에서도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김민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검은 기운이 갑자기 제어 불능 상태가 된 듯 폭주했다. 옥상 바닥에 균열이 생기고 통유리 외벽이 마치 종이장처럼 산산조각 났다. 허주신의 힘은 역으로 김민준과 그의 추종자들을 덮쳤다. 그들의 몸은 검은 그림자에 휘감겨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이내 스카이뷰 레지던스 전체가 내부에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했다. 붉은 화염이 아닌 차갑고 검은 영적인 불꽃이 건물을 집어삼켰다. 건물은 순식간에 거대한 지옥문처럼 변하며 김민준과 그의 추종자들을 모두 태워버렸다. 밤하늘을 가르던 북소리와 섬뜩한 주문 소리는 갑자기 멎었다. 짙은 안개는 검은 연기와 뒤섞여 더욱 짙어졌고 그 안에서 빛과 어둠의 잔재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것이 느껴졌다. 지혜는 할머니의 마지막 희생과 당산나무의 부활을 목격하며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대열투는 끄득 끝났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통함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았다. 새벽이 동터올 무렵 끔찍한 밤의 흔적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스카이뷰 레지던스가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잿더미만이 남아있었다. 건물은 마치 안에서부터 폭발한 것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다. 김민준과 그의 추종자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의 육신은 영적인 불꽃에 완전히 소멸되어 한 줌의 재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진 듯했다. 마치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당산나무는 한쪽 가지가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다. 나무 전체에 활기 넘치던 푸른 기운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할머니의 희생과 지혜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희미하지만 굳건한 생명력이 감돌고 있었다. 나무는 더 이상 예전처럼 위용을 자랑하지 못했지만 그을린 상처는 빛과 어둠에 치열했던 대결을 침묵 속에 증언하고 있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듯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밤사이의 혼란과 광기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마치 악몽을 꾸었지만 그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어딘가 텅 비고 후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스카이뷰 레지던스가 사라진 자리와 당산나무에 그을린 모습은 그들에게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지혜는 당산나무 아래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새로운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할머니의 희생은 지혜에게 무거운 유산이자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그녀는 이제 마을의 유일한 만신으로서 당산나무와 마을의 영적인 수호를 책임져야 했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이 마을에 남아 할머니의 뒤를 잇기로 결심했다. 지혜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슬픔, 그리고 허주신의 힘을 잊지 않았다. 허주신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존재하는 한 그것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이었다. 지혜는 당산나무의 약해진 기운을 다시 회복시키고 마을 사람들의 잊혀진 믿음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그날 이후 당산나무 주변과 스카이뷰 레지던스의 폐허가 된 자리에는 언제나 짙은 안개가 자욱했다. 한낮에도 좀처럼 걷히지 않는 그 안개는 마치 빛과 어둠의 싸움, 그리고 할머니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려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안개를 보며 알 수 없는 숙연함과 동시에 미묘한 두려움을 느꼈다. 지혜는 안개 속에서 살아있는 당산나무의 숨결과 어둠 속에서 다시 피어날지 모르는 허주신의 그림자를 동시에 감지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마을의 영적인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녀의 역할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